KBS는 최근 5차례에 걸쳐 제주 청소년 한부모를 조명하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기획을 취재한 허지영 기자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허지영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기획 취재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 청소년 한부모들을 섭외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 자신이 청소년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친구들을 직접 찾고 또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한부모를 연구하고 또 상담하는 기관들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와 연이 닿은 한부모 친구들도 저희에게 다른 부모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기사에서 등장한 청소년 한부모 박상현 씨를 보고 참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현 씨랑 또 상현 씨 딸 세린이가 출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을 때 좀 놀랐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청소년 한부모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 보니 사실 방송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현 씨는 세린이 의견을 존중해서 출연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상현 씨가 어렵게 결정을 하신 만큼 이 상현 씨의 목소리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1인칭 기사였는데요. 보통 방송 기사라고 하면 기자가 원고를 쓰고 내레이션을 한 뒤에 이 중간에 인터뷰한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번에는 상현 씨가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또 청소년 한부모를 알리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취지대로 청소년 한부모를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달라는 상현 씨 바람이 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상현 씨가 26살이었죠. 근데 26살인데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10대 청소년 친구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법적으로 보면은 이 청소년 한부모라는 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4세 엄마나 아빠를 말합니다. 20대 초반에 출산을 해서 양육하는 분들도 법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한부모인 겁니다. 다만 저희는 이 중에서도 10대 학생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의 양육 여건이 가장 열악할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네. 청소년 한부모들을 만나면서 허지영 기자도 느낀 바가 많았다면서요. 돌이켜보면 저도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 사례들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만나보니 그렇지만은 않았는데요. 다른 또래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다가 뜻밖의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임신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자신만의 편견으로 문제아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를 어린 나이에 사고 친 아이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식 개선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 중요한 게 사실 그 친구들의 아이들인데요.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이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만난 청소년 한부모는 엄마는 몇 살이야 같은 간단한 질문, 아이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서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사회의 역할일 겁니다. 인식과 맞물려서 또 함께 가야 하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지원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현실적인 지원 제도가 정말 있는지 이런 취재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요. 네. 사실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거든요. 네. 여러 기관과 부서를 수차례 거친 뒤에야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취재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자인 취재진도 이러한데 청소년 한부모들이 느꼈을 이 답답함과 또 막막함은 어땠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이 지원 제도를 직접 찾아서 또 복잡한 용어들이나 기준들을 물어물어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봐주고 또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사업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이 자립지원 패키지라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한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을 소개를 해주고 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업인데 정작 제주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는 대상자의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왜 그럴까 하는 마음에 대상 기관이나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나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면 현실적으로 아이 키우기가 바쁜 상황에서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문가분들 설명이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또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아무래도 살 집이 아닐까 싶어요. 임대주택이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확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만난 한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즉 살 집은 있었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임대주택을 구해서 집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기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편하게 공부할 책상을 놔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임대주택 대신에 한부모 시설을 확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설 관계자들조차도 시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중에 누군가와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또 시설은 생활 규칙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제주에도 한부모 가정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하나둘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확대와 이를 관리할 인력 확충이 관건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이 저출생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사실 아이를 갖겠다는 분들보다 이 아이를 낳을 걸 좀 주저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 아이를 낳는 게 하나의 선택인 시대에서 사실 누구도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그 선택이 뜻하지 않게 찾아왔든 혹은 스스로 선택했든 그 결과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인식 개선과 함께 또 현실적인 지원 정책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